투자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또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한 주간의 흐름을 보자면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르고 S&P 500 지수도 오르고 나스닥만이 또 주간 단위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예. 네.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나스닥이 많이 가고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우나 S&P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땡기면 나스닥 안 좋다,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금리 안 올라갈 거다, 물가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가 지금 탄력받아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번 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하이테크라고 하는 건 로봇부터 시작해서 AI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어떤 섹터 테마들이 쭉 해서 20-30% 조정을 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0% 정도에서 반등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은 나올 거다. 그런데 뚜껑은 닫힌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되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총각 뭐 혹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놀러 다니다가 이제 아기 생기면 어디 가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아기가 우는 거죠. 그게 채권 시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제가 좋아지면 뒤에 따라오는 채권 시장의 반응 때문에 주식시장을 계속 누르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쪽을 다 뚜껑이 닫힌 형태로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국채 입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국채 사라라고 내놨는데 국채가 예상보다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큰 압박을 할 수 있고요. 다다음 주에 있는 2주 전부터 2주 이후에는 이제 FOMC가 있거든요. FOMC 있기 2주 전에는 뭐라고 떠들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추론만 할 뿐 관계자로 페드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안막 치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이 어떤 신호를 줄 때마다 굉장히 볼로틸러티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S&P에서 그 원자재 커머더티라고 하는 거 원자재화 인덱스화 시킨 거하고 10년물 국채금리를 제가 같이 넣어서 그렸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10년물 국채금리고요. 이 원자재 관련된 거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18년 고점까지 원자재 가격은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요것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도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하면 갈 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페드가 아무리 금리를 올리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물가에 대해서 용인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지만 마켓에서는 원자재 가격 오르지, 임금 오르지, 뭐 어떤 식료품 가격 오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물가 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땡기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하고 있고 그게 지금 충분히 반영됐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 갈 길이 좀 남았다라는 거. 그러면 저 수준은 어느 정도냐? 10년물 국채 금리가 2.5%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나스닥 어느 정도가 있을 거냐라는 걸 판단해 보신다면 여기서 용기를 내서 나스닥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섹터나 종목을 압축하고 어떤 부분에선 그 기존에 있었던 전통 방식으로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나스닥 사실 인버스 전략 요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었죠. 네, 나스닥은 이제 뚜껑이라고 하는 거 너무 비싸니까 뚜껑은 닫아놓고 빠지면 주식을 사면 그래도 조금 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네. 할 때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다우존스라든가 S&P 쪽으로 섹터를 좀 바꿔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조금 네. 피해 있다가 한 뭐 몇 개월 떨어지고 나면 조금 괜찮은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때 어쨌든 추세는 타는 거 아닙니까? 어떤 AI라든가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빠지면 사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건데 테슬라가 기준인데 걔가 지금 한 3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한 차례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뭐 추세를 잡아서 다시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를 반영하면서 얼마나 튀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국채 입찰이라든가 다음 주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거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3월 분기점을 넘기고 나서 부양책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버블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철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나스닥입니다. 비슷하죠. 옛날에 인터넷 나왔을 때하고 요 파란색 네모칸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990년대부터 99년대까지 버블이 있었던 그 폭하고 지금 폭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훨씬 더 긴 폭으로 많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묻고 더블로 가서 더 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라고 하는 거가 경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자율시장 경제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금리라든가 세금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상황에서 수혜를 보고 있었던 나스닥에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겠다라는 겁니다. 낮은 법인세, 낮은 관세, 그다음에 느슨한 독과점 금지법, 그다음에 효율적인 밸류체인,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낮은 상태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돈을 이렇게 빨아들이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유지가 됐던 낮은 이자율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스닥을 윗방향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만드는 업체들은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거를 반영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참고할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도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 레버리지 계좌들이라고 하는 CFD 계좌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돈 빌리고 그런 것들은 하여튼 뭐 자기 돈 1억 있으면 막 10억씩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뭐 공매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윗방향 레버리지로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시면 기업 이익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들이 가서 좋은 종목이다 하고 골라서 들어간 종목들이 그 CFD에서 신용이 불안해지면서 그게 차트가 부러진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좋은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기현상들이 나온 게 최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현선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외국인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4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연기금이 팔아서 이거 주식시장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 8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냐. 여기 금융투자협회에 이 나오는 거는 인버스 매물입니다. 인버스를 치면 금융투자협회는 그거를 주식으로 매도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보유 계좌를 매도한 게 아니라 시황에 따라서 인버스를 치면 저렇게 매물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의 매물 전체 합쳐봐야 2조밖에 안 되는데 그 2배 되는 금액을 외국인이 때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야들은 왜 때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 시장 비중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앞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인버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인버스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사는 날짜들이 많고 보통의 경우 하락이 예상되는 미국발 악재가 나오는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터전 자체가 외국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뭐 어떤 악재들이 나올 거야라고 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 인버스를 때리는 것 같아요. 제 추정에.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은 일정 수준 지수대에서 3,050, 3,100을 정해놓고 거기서 인버스를 계속 때리는 전략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요게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요쪽이 뭐냐면 신용이 극도로 높아졌던 그 부분입니다. 2월 19일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고객 예탁금은 74조 원이었던 1월 달 고점에서 지금 62조, 12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용 물량들은 2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용 물량들이 줄어든 것보다 예탁금이 줄어든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DTI 규제라든가 그 뭐 뎁투 인컴이죠. 그러니까 빚을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빨아들이자라고 하면 부동산만 빠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빠진 돈을 증시에서 빼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축 현상이 나오면서 이 신용 반대 매물의 뇌관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쏟아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실 때 신용 어떤 매수 잔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충분히 낙폭이 있을 때 시장이 2~3% 빠졌을 때 사고 싶은 것들을 바닥에서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조금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유망 종목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종목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노바렉스, 진성TC 그리고 DY파워였어요. 이 중에서 특히나 DY파워는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3월 4일을 52주 최고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펀더멘털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뭐 이번 주에는 어쨌든 반등이 나오니까 쫓아갈 것들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컨택트가 갑니다.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개장하게 되면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것들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형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떤 커팅 엣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경쟁에서 시달리다가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뭔가를 수혜를 받는 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컨택트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프라 관련돼서 이번에 부양책이 통과가 되자마자 미국에서 인프라 예산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를 부양책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3, 4조는 40~50%는 전부 교량, 도로, 항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는 애들 학교 고쳐주고 에어컨 달아주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통신 5G 이런 거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된다라고 하면 실물 경제 쪽에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존에 돈을 나눠서 미국 국민들한테 실업급여를 주고 거기에다가 뭐 보조금을 주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의 수혜가 뭘까라고 보았을 때 노출도가 큰 인프라 관련된 거, 장비, 그다음에 도로 항만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파워라든가 진성TC 같은 거는 캐터필러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수소차하고 연결이 되면서 조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DY파워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매물대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DY파워는 이렇게 근육처럼 이 유압장치로 기중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궤도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그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밑에 이렇게 철갑으로 둘러 있는 덕덕덕덕 하면서 가는 그 궤도, 그걸 만드는 게 진성T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충분히 돼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전방단에서 땡겨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면서 해야 되고요. 이 인프라 관련된 거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대통령이 내렸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주고받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사놓으면 또 얘기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빠질 때마다 사놓으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결정이 되고 상하원에서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를 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건기식 관련된 부분도 한번 꾸준하게 보시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태워서 공장을 지어놓고 그것들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큰 문제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추가로 말씀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이번 주는 그 컨택트 관련된 네. 부분에서 하이트 진로 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차트로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뭐 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락다운이 좀 풀리게 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들만 조금 해소가 돼도 가서 술 한 잔들 다 하시고 싶을 겁니다. 혹자는 이거 하이트 진로를 갖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 수혜주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면 대리운전 안 불러도 되고 술 실컷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네. 요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 은행주, 은행주랑 보험주들은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금방 단기적으로 베팅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 추세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